착하면 만만하게 보인다. 천만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절대 화를 안 냅니다. 리도 안 지르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겁나 착한데 이상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뭔가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비결이 뭔지 아세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섬뜩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착하면서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화내지 않고도 상대방 숨통을 조이는 진짜 방법이요. 자, 일단 기본부터 깔고 가죠.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기준 중에 어그리어블리스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친화성? 뭐 대충 그런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남들 기분 맞춰주는 거 기본이고요. 갈등 상황 오면 본능적으로 피해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요. 항상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애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그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호구 취급받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프로젝트, 결국 누구 책상 위에 올라가나요? 네, 바로 당신입니다. 회식 메뉴 정할 때, 휴가 일정 조정할 때, 김 대리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이 말 들어보셨죠? 그게 칭찬 같으세요? 아니요. 너는 만만하니까 희생해. 이 소리입니다. 팀장이 금요일 저녁에 급한 일 시킬 때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당연히 싫은 소리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죠. 동료들이 귀찮은 일 떠넘길 때 누구한테 가요? 거절 못할 것 같은 사람이요. 심지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 사람들 연애 잘 되나요? 대부분 안 되죠. 왜요? 만만하니까요. 뭘 해도 화 안 낼 것 같으니까요. 착한 게 죄는 아닌데 세상이 착한 사람을 봉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착한 사람들은 원래 아기를 돌보도록 설계된 뇌를 가지고 있대요. 아기가 울면 즉각 반응하고요. 아기 필요에 맞춰서 자기 욕구는 뒤로 미루는 거죠. 밤새 안 자도 괜찮고 밥 못 먹어도 괜찮고 아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고귀하잖아요. 위대하고요. 근데 이게 어른들 세계에서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기는 엄마 착취 안 하거든요. 아기가 엄마한테 이러나요? 야, 너 어차피 나 돌볼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요? 착취해요. 기회만 되면 빨대 꽂으려고 하죠. 아, 이 사람 착하네. 거절 안 하네? 오케이, 더 시키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심리상담 많이 받으러 온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착해서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착해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아웃 오고요. 우울증 오고요. 자존감 바닥치고요. 평생 남 챙기느라 자기는 챙긴 적이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됩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손흥민, 김연아, 유재석은요? 이 사람들도 분명 착하단 말이에요. 인터뷰만 봐도 알잖아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남 욕하는 거 본 적 없고. 근데 호구 취급 안 당하잖아요. 오히려 다들 무서워해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아우라가 있단 말이죠. 비결이 뭘까요? 답부터 말할게요. 이 사람들은 착한 거랑 만만한 거를 분리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 넘치죠. 근데 선을 넘으면 가차 없어요. 근데 그 가차 없는 방식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실력으로 박살 내버려요. 손흥민이 더티 플레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한테 어필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나요? 아니요. 다음 플레이에서 골 넣어버려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죠.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칠게 밀쳤는데 화도 안 내요. 그냥 웃어요. 근데 다음 순간 골문에 볼이 꽂혀 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완벽한 복수예요. 김연아가 편파 판정 당하면요? 기자회견에서 울거나 난리치나요? 아니요. 다음 대회에서 역대급 점수 뽑아버려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깎아내릴 수 있겠어요?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입 다물 수밖에 없죠. 유재석이 무례한 대우 받으면요?
뒤에서 욕하거나 텃세 부리나요? 아니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안 건드릴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 버려요. 국민 MC라는 타이틀이 그냥 나온 줄 아세요? 30년 넘게 쌓아온 실력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보이세요? 패턴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실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은요, 솔직히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 예측이 되니까요. 아, 저 사람 화났구나. 피하면 되지 뭐. 잠깐 숨으면 되지 뭐. 근데 웃으면서 당신 커리어 박살 내는 사람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심리학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사람 성격이요. 크게 5가지로 나뉜대요. 그 중에 친화성 높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협상할 때 자기 몫보다 상대방 몫을 더 챙겨준대요. 뭐? 이게 무슨 호구짓이야? 맞아요. 호구 맞아요. 근데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성향 덕분에 팀워크가 좋아지고 장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 큰 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매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길게 보면요. 아무도 같이 일 안 하려고 해요. 신뢰가 없으니까요. 반면 착한 사람은요.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그게 장기전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양보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고마워하고 다음에 갚으려고 해요. 근데 나쁜 놈들은요. 아, 이 새끼 만만하네? 더 뜯어먹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1번 양보했더니 2번 요구하고요. 2번 양보했더니 3번 요구하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선택적으로 착해지는 법이요. 아무한테나 착하면 봉이에요. 근데 골라서 착하면? 그건 전략이에요. 좋은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요. 빨대 꽂으려는 놈한테는 선 긋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착함이에요.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남들이 뭘 원하는지는 귀신같이 알아요. 옆에 사람 기분 안 좋은 거 바로 캐치하고요. 뭐가 필요한지도 척척 알아요. 근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몰라요. 평생 남 맞춰주느라 자기 욕구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뭐가 되고 싶어? 글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손흥민은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되겠다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흔들림이 없었죠. 김연아는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확실했고요. 그걸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유재석은요, 국민 MC라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냈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어요. 목표가 명확하면 뭐가 좋으냐고요? 선택이 쉬워져요. 이걸 하면 내 목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서예요.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팀장이 야근시키면요? 기준이 없으면 그냥 해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요? 죄송한데 오늘은 운동 가야 해서요. 건강관리가 제 목표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 이유를 목표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뭘 원하지? 진짜로요. 2번째 기술. 진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야, 저 새끼 진짜 싫다. 이 상황 너무 불공평하다. 나 지금 엄청 화난다. 근데 입 밖으로 안 내요. 왜요? 갈등이 생길까 봐요? 분위기 나빠질까 봐요. 나쁜 사람 될까 봐요.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터져요. 한 번에 폭발해요. 그동안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거죠. 테이블 엎고요. 소리 지르고요. 울고요. 주변에서는 어리둥절해요. 얘가 왜 갑자기 저래? 별것도 아닌 일에?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닌 거예요. 10년치가 쌓여서 터진 건데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작은 불만을 작을 때 말하는 연습이에요. 큰 싸움 안 해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만 하면 돼요. 나 지금 좀 불편해.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하면 나 좀 화났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이게 어렵대요. 왜냐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봐요.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어요. 상대 기분은 상대 책임이에요. 내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말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 이걸 구분 못해요. 남의 감정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죠. 그거 안 해도 돼요. 진짜로요. 내 감정은 내 책임, 남의 감정은 남의 책임. 이거 외우세요. 세 번째 기술.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협상할 때 자기 몫을 덜 챙긴다고요? 이걸 바꿔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최소 기준을 정해요. 여기까지는 절대 양보 안 한다. 이 선이요. 연봉 협상이라면요. 최소 이 금액 아래로는 안 간다. 프로젝트 배분이라면요. 이 업무만큼은 내가 안 맡는다. 시간 협상이라면요. 주말에는 절대 일 안 한다. 이렇게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압박해도요. 미안한데 이건 안 돼요. 이것까지 양보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관계 안 망해요. 오히려 존중받아요. 아,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인정해요. 저 사람은 선이 있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착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양보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지나친 양보는 오히려 관계를 망쳐요. 왜요? 불균형하니까요. 항상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요, 오래 못 가요. 받는 쪽은 죄책감 느끼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둘 다 안 좋죠.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균형이요. 네 번째 기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갈등을 왜 피하냐면요. 무섭거든요. 싸우면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덮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참으면 되지. 근데요, 갈등을 피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 커져요. 안 풀린 문제는 안 사라지거든요. 숨어서 곪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작은 균열이 대지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요, 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용해요.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는 거죠. 손흥민도요, 경기장에서 동료한테 소리 지를 때 있대요. 평소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근데 승리를 위해 필요하면 불편한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프로죠. 유재석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겁나 착하지만요. 후배가 선 넘으면요. 조용히 부르죠. 그리고 따끔하게 얘기한대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드는 거죠. 착하기만 한 건 미덕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첫째,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안다. 둘째, 불편한 진실도 입 밖으로 낸다. 셋째, 협상에서 최소 기준은 절대 안 밀린다. 넷째, 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예요. 화낼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단단하면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선 안 넘어요. 왜냐고요? 넘었다가는 조용히 박살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끄럽게 화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웃으면서 복수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착한 거 안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멍청하게 착한 건 그만두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한테나 착해서 평생 이용당하는 사람. 하나는 골라서 착해서 결국 다 이기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당장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줄 갑옷이 될 겁니다. 착한 사람이 화내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똑똑해지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지세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